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경매 물건 이런 것보다 여러분의 편견을 깨는 그런 영상을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제 표로 만든 건데 아파트랑 다세대 주택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크게 대지권, 그리고 투자 임차 선호도, 가격, 매매 전세 갭, 투자금, 시세 변동 속도 카테고리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작고 다세대 주택은 같은 땅 위에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갖는 대지권이 큽니다. 이 말은 뭐죠?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좀 큰 평수의 분양권을, 대지권이 크니까 큰 평수의 분양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사업성을 따질 때 아파트를 허무는 것보다 다세대 주택을 허무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왜냐면 내보내야 되는 사람 세대수가 적으니까 훨씬 더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리고 투자 임차 선호도, 당연히 아파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선호도가 낮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는 남들이 안 보는 거에서 기회를 찾아야지, 남들이 다 좋다는 거 강남 개포동 아파트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다 입찰해가지고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나요? 다 비싸게 낙찰이 되죠. 돈 있는 사람들 다 들러붙을 텐데.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다면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남들이 기피하는 거를 내가 리스크를 제거해서 경매로 싸게 취득하자,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싸고 아파트는 비싸죠. 이 비교 대상은 같은 입지에 같은 평수라면 당연히 다세대 주택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겠죠. 매매 전세 갭,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아파트는 꽤 크고 빌라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나서 전세를 놨을 때 투자금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게 이제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는 거고, 아파트는 아무리 내가 매매가보다 싸게 산다고 한들 전세가는 그거보다 더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갭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투자를 경매로 싸게 샀다고 한들 투자금이 어느 정도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가랑 전세가랑 차이가 크니까요. 그리고 갭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은 아파트는 크게 들고 다세대 주택은 좀 작게 들겠죠. 마지막으로 시세 변동 속도는 아파트는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를 보시면 돼요. 최근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빠르게 빠졌죠. 왜냐면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속도가 늦고 폭이 적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안 오른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같은 하락기에 올라간 폭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도 적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이제 부동산 R1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매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8년치 14년 12월부터 12년 11월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그래프 곡선을 보입니다. 14년도부터 꾸준히 올라오죠.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게 쭉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쭉 올라가는 폭이 있다가 주춤하다가 조금씩 오르다가 약간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요. 상승장을 만나면 이제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외부적 요인도 있을 거예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지금은 또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게 아파트 곡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세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지금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전국으로 했습니다. 전국으로 했고, 그럼 전국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세대 주택이라고 안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대지권 자체가 다세대 주택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지 가격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그 대지권을 많이 품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 갑자기 빠질까요?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된다 그래서 가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죠. 2014년도부터 94.5%포인트였던 게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다가 아파트랑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떨어져요. 아파트랑 모양새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떻죠? 올라가는 폭, 떨어지는 폭이 월등히 적죠. 그거를 최근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이제 쭉 오르기 시작한 게 102.2포인트. 여기는 지금 85에서, 아파트는 85에서 106까지 갔죠. 2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97.3에서 102.5, 그러니까 5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적게 오르니까 하지 말아야겠네가 아니라 떨어지는 폭도 그만큼 적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즉슨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한다,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출렁이는 폭이 적으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얘기하는 다세대 주택 투자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새 안 나간다, 이런 거를 믿지 마시고 분명히
시세가 잘 나가고 입지가 좋고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다세대 주택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시세보다 싸게 사놓으면 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락기가 와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빌라를, 수도권에 있는 빌라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땅값이 계속 오르고 시세가 꾸준히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끝내면 또 그러면 뭐 거래가 안 되는데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면 뭐하냐. 거래가 정말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지 살펴보려면 이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저는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2월 7일 약 12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한번 뽑아봤어요. 서울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이거를 바꿔서 아파트 매매로 해서 아파트가 1년 동안 얼마나 거래가 됐는지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계약일자가 아까 제가 설정한 날짜로 돼 있고 다세대 매매, 서울시. 여러분들이 평년대로라면 다세대 주택은 거래 건수가 없어야겠죠. 지금 보면은 거래 건수가 몇 개냐면 약 3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1년 동안 3만 건이 서울시 다세대 주택이 거래가 됐어요. 아파트는 얼마나 됐을까요? 11,000건. 그러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00건씩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다세대 주택이 몇 배가 거래가 된 거죠? 약 3배 정도가 거래가 더 많이 된 거죠. 1년 동안. 이런 하락기에는 아파트보다 더 많이 거래가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셔라. 더불어서 제가 처음 투자했던 다세대 주택도 한번 겸사겸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2018년 6월에 처음으로 경매로 잘 받은 물건이에요. 1억 2,300에 받았는데, 자, 최저가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을 때 300만 원을 더 올려서 거의 최저가에 비슷하게 82% 가격에 받은 겁니다. 이 물건이 지금 시세가 2억이 넘어가요. 제가 이걸 투자했을 때 돈이 하나도 안 묶였거든요. 대출 80% 받고 세입자 이분이랑 재계약을 했거든요. 2,500만 원을 받으니까 투자금이 제로가 되더라고요. 투자를 했는데 분명히 시세 차익도 제가 팔면은 받을 수 있는데 2,500만 원 받고 대출 80% 받으니까 매달 대출 이자가 뭐 25만 원, 30만 원씩 나가지만 여기서 월세를 또 받으니까요. 45만 원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들어간 돈이 없는데 월세가 10만 원씩 계속 이제 15만 원 정도가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분 2년 동안 거주하시고 2년 뒤에 이사 내보내고 인테리어 싹 해서 전세를 1억 7천에 맞췄거든요. 그 1억 7천 전세가 뭐 깡통 전세 이게 아니라 저는 시세대로 전세 시세대로 1억 7천에 받은 거고, 지금 또 이 집을 새로 내놓으면 1억 8천, 1억 9천까지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낙찰받았던 물건 보여드릴게요. 공시가격이 꾸준히 올라요. 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의 보증보험 한도도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땅 시세, 땅 대지 면적에 대한 그 토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공시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올라야 세금도 올라가니까 정부에서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아니 저라고 이게 안 무서웠겠습니까? 첫 투자를 이런 다세대 주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고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선입견을 깼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첫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 투자가 2년 뒤에 저한테 투자금 5천만 원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걸로 저는 또 재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좀 자산을 늘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하락기에 어차피 아파트 투자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금이 많이 없지만 내가 선입견을 깨서 투자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하면 그런 다세대 주택을 보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다세대 주택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을 키운다면 충분히 좋은 물건이 많으니까 꼭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